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챌린저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 유익함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87%나 오르면서 18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나홀로 순매수 속에 오늘 증시가 급등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의 변곡점이었다라고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뒤로 좀 연기될 수 있겠다. 기대감을 낳았었고요. 또 국내 증시 출발 전에 우리나라의 5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사상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만큼 경제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해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급등세를 보였었고 내일장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분석했을지 바로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를 함께 열어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소개 도와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강의 들으시다가 이런 점들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요. 저희 문자 남겨주세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오시고 와글와글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의 강의 PPT도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려면 들어오셔서 100% 활용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강의와 종목 공개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려 6%나 급등하면서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5거래일 만에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가 1834포인트까지 올라왔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14거래일간 주식을 팔았던 외국인들 그동안 팔았던 매도 금액이 5조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1,000억 정도 샀다고 외국인들의 귀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소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를 해줬다는 거에 저는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김선희 전문위원님. 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앵커님 말씀을 잘 하시는 게 아직 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외국인이 1,131억 정확하게 일단 순매수가 잡혔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5배 이상 정도, 5배 정도, 5천억 이상 정도 매수가 잡혔죠. 중요한 점은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가는 그 이제 어느 정도 시즌인데 사실상 항상 2분기, 3분기 넘어간 시즌이죠. 근데 이번 시즌에 떨어졌던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한 그런 과도기였던 너무 이제 과했던 모습이 잡혔기 때문에 외인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매수가 들어올 시점이 됐다 판단했는데 오늘 좀 들어왔던 거고 대신에 근데 이 매수량에 대비해서 지수가 사실상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점이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가 오늘 51포인트나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포인트, 퍼센트로 따지자면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3.89%가 올랐습니다. 예. 근데 매수 상황을 보면요. 외인들이 3억 매도고요. 기간이 78억 매수밖에 안 잡혔거든요. 저는 이게 솔직히 조금은 좀 불안합니다. 확실한 수급이 동반하면서 상승을 좀 줬으면은 조금 속이 시원할 텐데 이게 굉장히 조금 저는 꺼림직해요. 굉장히 꺼림직하다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좀 잃는 것 같아요. 항상 이랬어요. 지금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항상 이렇게 조금 약간 꺼림직하게 올리면서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 때 주가는 좀 더 가더라고요. 항상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를 잠깐 열어볼게요. 저 코스피 지수인데 주봉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말고 코스피 볼게요. 자, 이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편을 좀 꺼내고요. 자, 이게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인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6월달에 기관들 좀 일봉으로 볼까요? 자, 기관들이 최근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량을 계속 샀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은 물량을 계속 샀잖아요. 거의 이때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들은 지금 하루도 안 빼먹고 계속 샀어요. 그쵸? 계속 샀는데, 바닥권까지. 그럼 기관들은 현재 답이 나오죠. 물려있다는 소리예요. 기관이 얼마에 물려있을까요? 대충 기관한테 조금 여유를 준다고 해도 기관들은 한 190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지수로 따지자면은 매수한 금액 자체가 싹 다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이 최근에 좀 이때부터 거의 뭐 올 중순 초부터일까요? 외인들은 지금 3에서 5% 정도의 손실을 각오하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아. 5조 정도 빠져나갔죠. 그 금액들 다 어디로 갈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금액 어디로 가냐면요.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미국 쪽과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수익 볼 만큼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손절 3에서 5% 치고 빼버리고 그 돈 그대로 유럽 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이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살아나고 있다. 좀 더 1년 좀 보기에는 유럽이 낫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미국에서 빠지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빠지고요. 국내, 대만, 필리핀 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금액 고스란히 어디로? 유럽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 증세, 유럽 장이 살아난다는 소리잖아요. 좀 있으면 조만간에 수급적인 공백을 채워주면서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뭐 국내 지수는 재미가 없다는 소리냐? 아니죠. 당연히 또 좋아지니까 역시나 또 같이 반등 주는 그 신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뭐 지표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었고 너무 또 말도 안 되게 빠졌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메리트가 발생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기간 중에서 연기금은 얼마에 지금 묶여 있을까요? 자, 연기금은 얼마에 묶여 있냐면요. 좀 더 당겨 볼게요. 1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1월 달부터 지금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연기금은요. 계속 샀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계속 샀는데 2000포인트에도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계속 더 샀거든요. 연기금이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매수해서 평균 단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1950포인트가 연기금의 지수상 평균 단가입니다. 자, 연기금은요, 이 가격대 지금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연기금은 1950포인트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금이 딸리니까 자금 집행을 했죠. 그렇죠? 그 돈 1조가량 물량이 자금을 삽니다. 연기금에서. 그렇죠? 주식을 산다고요. 집행하고 있죠. 대형 자산운용사 쪽에 2천억 원씩,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500억씩 쏘고 있습니다. 그 종목, 그 돈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시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면은 그 돈 다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반등을 주기 시작할 거고요. 여지없이 반등을 또 한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줄 거란 말이죠. 이 부분.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 굉장히 주식을 하기에 정말로 어떤 포인트? 이건 꼭 사야 돼 있잖아요. 제가 쇼핑 광고 보다가 저번 시간에 제가 속옷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포인트예요. 정말로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지금 연달아서 좀 AS를 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예.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었죠? 한일이화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2주 좀 전에 됐죠. 3주 전이죠. 해드렸잖아요. 왜 제가 한일이화를 추천드렸죠? 바로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같이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자,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100, 오늘 49, 50원대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5월부터 해서 반등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5월 달에 1090원대였는데, 1080원대, 90원대였는데, 1150원대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자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랑 IT 관련주들이거든요. 근데 IT는 왜? 삼성전자가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불안하고 또 외인들이 뱅가드 물량 좀 털라고 내일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데 한 3% 남았다 그랬는데 아마 어제 굉장히 많이 턴 것 같아요. 그래서 1% 정도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물량 털고 또 자금 다 빼버리려고 ATM기에서 돈을 다 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요. 빼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빠졌던 거고 또 갤럭시 S4 핑계 삼아서 빼버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자동차주로 관심이 쏠리고 골드만삭스에서 그때 때마침 삼성전자가
딱 빠지기 직전부터 했던 소리가 뭐였냐면요. 이머징 마켓에서 그나마 좀 봐도 좋은, 그나마 좀 봐도 좋다 하는 게 바로 한국을 좀 찍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떨어지기 직전에 얘기했어요. 현대차 딱 한 종목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현대모터스라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삼성전자는 기관들은 이때다, 외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다 던져버리는 거고 오히려 현대차 차트를 지켜보면요. 자, 현대차 차트는 좀 지수가 밀리면서 빠질지 몰랐지만 좀 빠졌지만서도 다시 6월 초에 시작했던 가격을 오늘까지 해서 고스란히 다 올려놓습니다. 정말로 이게 참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외인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좀 재밌는 속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내 시장이 진짜 완전 ATM기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어요. 자, 그럼 제가 원조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1150. 현대기아차가 간다. 지금 그 전에 현대차 이때 보고서 5월 초 중순에 쏟아져 나왔죠. 현대차 연말까지 보라. 그리고 또 22만 원까지 목표가 막 증권사들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따라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증권사는 그러면 핑계댈 게 생긴 거예요. 이때 마침 그때 나오고 그때 나와주고 딱딱 아구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시장이에요. 개인들 돈만 정말 죽어라고 빼먹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렇게 찍어 누르고 외인들은 이제부터 다시 살려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의 모습은 너무 수급적으로 봐도 조금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저도 의아해하지만서도 항상 이럴 때마다 주식이 좀 더 이제 더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 줬어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 주지 않을까. 또 PBR 1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적주. 그러면 또 바로 막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어떤 종목을 살까요? 2분기 실적 발표되는 6월달 코스피 대형주들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한다는 소리죠. 그게 어떤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삼성전자 다시 이제 또 사기 시작할 거고요. 충분하게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이 더 이상의 하락폭이 아닌 반등 쪽으로 시장이 그렇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버렸습니다. 이걸 좀 명시하시고서 조금 제가 집중하셔야 되고 시황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관심 종목 얘기하시다가 다시 시황을 살짝 봐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한일리와 받고 일진머티리얼즈도 살짝 살펴주시겠어요? 제가 깜빡했네요. 예. 자, 일진머티리얼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일리아는 어떤 의미죠? 홀딩 하시라는 소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일진머티리얼즈를 볼게요. 자, 일진머티리얼즈를 제가 이거 기억하시나요? 방송할 때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종목이 종가가 1,150원인가만 끝났나 그래요. 근데 제가 사는데 무조건 10,000원에 사라고 했습니다. 10,000원 아래에 사라고 강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죠. 그 다음날 바로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가서 1,800원까지인가 아마 올랐을 거예요. 1,800원까지. 근데 제가 목표가를 11,000원을 조금 잡았어요. 조금 아쉽지만 아직 안 갔습니다. 홀딩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거죠. 배터리, 2차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일진머티리얼즈가 조금 가장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일진머티리얼즈의 수급이 정말로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측에 속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수급이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와줌에도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디서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일단 1차적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3일 연속 매도 나온 거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정말 작은 1,000주 단위로 나왔습니다. 매수할 땐 정말 화끈하게 몇만 주 단위로 매수가 연기금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연기금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주 500억 할 때 어떤 종목을 살까요? 시장에서 실적가적으로 모멘텀 있는 종목 들어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요. 매수 더 들어올 거예요. 연기금에서 충분하게 더 들어옵니다. 지켜보세요. 지금 일단 2% 수익 중입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 시장 대비해서 제가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선방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선방했고 한일이와 갖고 계신 분들도 마이너스가 크지 않고 실적으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한일이와 더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시가 대비한 돈은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격이에요. 딱 그 가격이거든요.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수익 선방해드렸고요. 이 종목이 지금 지수 영향으로 못 가는 거지 충분하게 더 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가듯이 갈 겁니다. 그건 한일이하고 일진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같은 종목 따라서 모멘텀 가지고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저는 이 종목 지금 더 사셔도 됩니다. 충분히 더 사시고요. 제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를 두 가지 드렸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오늘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종목을 두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추천주를요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두 가지 종목을 중간중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꼭 종목 얘기할 때만 시청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끝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드릴까 하냐면요. 그 수급적인 측면을 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과연 어떤 게 포인트에 대한 부분, 실전에서 사용하는 법을 지난 시간 이론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HTS를 통한 수급 파악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HTS를 통한 수급 파악법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지수의 움직임과 수급이 첫 번째로 조금 중요시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리 시장이 좋건 또 시장이 안 좋건 종목이 아무리 좋건 말던 간에 경제 지표와 더불어 지수의 그 수급에 관련 있게 종목이 수급이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180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수급에 꼬이면 장 어떻게 되고 있죠? 완벽한 외인의 매도로 인한 장이 꼬꾸라졌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수급이라는 게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외인의 매도와 기간의 매수량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외인은 정말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기간이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둘이 거의 똑같이 매수 매도를 해서 양이 비슷하면은 종목은 거의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주거든요. 근데 외인의 매도가 많고 기간의 매수가 적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줍니다. 그게 어떤 거?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런 현상이 같이 종목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파악해죠? 개인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인이 매도한 금액을 기관이 못 받아주니까 누가 받아줘요? 개인이 받아주잖아요. 그 현상이 나타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매수가 심할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이 또 한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코스피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별 동향 그래프인데 이게 정말로 그냥 딱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려도 한눈에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자체. 자, 이때가 언제죠? 6월 거의 이때부터일까요? 20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약간 1950포인트부터 해서 개인들의 매수가 좀 잡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1900 정도까지는 50개 정도까지는 버틸만 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외인이 9,300억 이상 던지고 기간이 3,400억 현저하게 부족하잖아요.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갑니다. 이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지수가 일단 1,900까지 깨트립니다. 깨트렸고요. 다시 조금 버티는 흐름. 자, 개인의 매도가 좀 잡히죠. 기간이 매수한 물량이 그나마 조금 외인들의 물량을 넘어가니까 지수가 버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지수가 버텨요. 종목도 마찬가지 버틴다고요. 버텨서 1900을 좀 다시 안착을 시켜놨어요. 또 안도의 한숨을 좀 쉬고 있는데 다음 날부터 바로 다시 또 외인이 정리를 하는데 기간의 매수량이 어떻게 못 받쳐주죠? 개인이 사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지수가 흔들립니다. 이 현상이 고스란히 나타나줘요. 마찬가지잖아요. 또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 근데 어제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어요. 개인이 시장을 조금 이기는 듯한 정말로 가끔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줍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 수급과 더불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개인들의 수급이 항상 중요하다. 개인이 매도할 때는 사야 되고 매수할 때는 팔아야 된다. 이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참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웅문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영웅문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장 많이 조금 보시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시니까 영웅문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HTS를 딱 키면요.
키움 현재가라고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키움 현재가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현재가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투자라고 있다. 투라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는 곳이에요. 여기 투자 누르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요. 자, 이런 창이 하나가 뜹니다. 이 창에서는 그날그날의 수급 상황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창이 뜨는데 자, 그 중에서 일별 동향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별 투자자를 살펴보면은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이 잡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대차를 열어놨는데요. 자, 현대차의 흐름이 가장 또 비슷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개인이 매수하면은 종목은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개인이 매도할 때 종목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급이든 외인들의 수급이든 간에 조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가장 최근부터 볼게요. 개인이 지금 오늘만 해도 27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외인들, 기관들이 받아줬죠. 특히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줬어요. 3일 동안에 개인들은 팔고 나갑니다. 고스란히 종목에 그대로 거의 나타나주고 있고요. 다시 개인이 이렇게 빨갛게 많이 사고 있는 부분에 주가 흐름을 또 살펴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은 여지없이 파란불을 또 기록합니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개인이 여기 팔고 있죠, 열심히 아랫부분에 팔고 있잖아요. 그럼 또 주가는 어떻게? 거꾸로 갑니다. 네, 환장을 누르세요. 개인이 기관과 외인을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파악을 하실 때 내가 종목을 샀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틀, 3일 연속적으로 매도건 매수가 나오는 거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자, 그런 부분이 여기 고스란히 많이 나타나줍니다. 나타나준다고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보세요.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이 쭉 지금 며칠째 이때는 좀 지수의 수급상 영향이었는데 어쨌든 기관들은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해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또 워낙에 있고 원저 현상에 대한 부분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끌어올리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 시켜줬는데 이때는 좀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고요. 사실상 이것은 기관이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종목 중에 현대차가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었다. 외인들이 그나마 조금 좋은 종목이니까 매도를 좀 덜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줬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약간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벗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양상이 있어요. 좀 지워볼게요. 날짜를 좀 뒤로 가보면요. 흐름에서 항상 이렇게 나타나줍니다. 자, 이전은 그 전입니다. 5월달이에요. 5월달입니다. 자, 5월달 볼게요. 자, 바닥권에 해당했던 부분이 해당하는 90만원 초반대. 이때 5월 한 10 며칠 날의 날짜를 좀 살펴보자면요. 이때를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이 이때 5월 13일부터 해서 매수가 며칠 동안 꾸준하게 한 10일 이상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때 시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19만원 부분이고요. 이때가 거의 21만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때 개인들의 모습은 여지없이 파란불. 그래서 2, 3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특히 개인이 매도가 나가면서 들어오는 부분,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에요. 한 19만원 초반이 아니고요. 19만원 후반대 부분이 그 포인트가 잡혔네요. 그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개인 매도세와 더불어서 더 많이 사주니까 종목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3, 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차트상은 정확히 차트도 볼 필요 없겠죠? 올랐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준다는 거예요. 여타 이제 모든 이제 대형주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고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수급이 잡히는 종목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줍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수급을 개인, 지금 방송하신 시청자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수급은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 수급 하나로도 차트만 안 보고 수급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금액보다 수량으로 계산하라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게 HTS 딱 키면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으로 해가지고 여기 처음에 이 부분이 금액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네, 금액으로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뭐 몇 주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뭐 금액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좀 실감이 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수량으로 보면은 몇만 주, 몇십만 주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조금 되기 때문에
조금 돈에 대해서 휘둘리질 않게 되거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돈에 대한 감각보다 숫자에 대한 감각이 조금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항상 수량으로 체크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것도 천주 단위가 아니고 단주로 살펴봅니다. 단주로요. 좀 민감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수량으로 보시고요. 단주로 보신 다음에 몇만 주가 빠져나오고 몇만 주가 들어왔는지, 외인들이 몇백억 산 거 이런 거보다는 단위로 보십시오. 단위로. 그래야 좀 더 계산은 조금 더 어려울지언정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돈에 예민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량으로, 항상 모든 것을, 주식은 수량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걸 보셔야 돼요. 얼마가 수익이 났다 이게 아니고요. 작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 몇 퍼센트 빠졌다, 흑자냐 적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 수익이 100억 수익이 났다. 삼성전자가 1조 영업이익이 났어요. 만약에 10조 나지만 만약에 감이 오십니까? 이거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분기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냐, 몇 퍼센트가 떨어졌냐,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금액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매매 잠정치를 이용한 투자법입니다. 이거는 좀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HTS 상에 각 증권사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잠정치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영웅문에도 있습니다. 자, 영웅문에, 여기 번호 치는 곳에다가요, 여기다가, 한글로 그냥 잠정이라 치세요. 잠정. 치시면요, 번호가 1052번이 있습니다. 1052번이 나와요. 1052번인데, 요게 그날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 반, 10시, 11시 반, 1시 반, 또 기간은 10시, 11시 반, 1시 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날 현재 대충 기간이든, 외인이든, 얼마나 샀는지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들어와줘요. 그러면 실적으로 이게 장중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중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봐요. 항상. 근데 영웅문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안 잡힐 경우에는 이 부분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종목만 쳐볼게요. 자, 현대차인데요. 이게 아마 1시 반 기준일 겁니다. 장 끝난 기준인가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장중에 보셔야 됩니다. 예를 말씀드리는 거고, 장중에 만약에 외인들이 18만 주, 기간이 4만 9천 주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1시라면요. 그럼 1시라면은 한 11시 오전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종목은 오후장 들어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 2, 3일 정도 기간들이, 보통 이 기간 이틀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의 매도가 이틀 이상 진행됐다. 근데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요, 한 5일 정도는 더 갑니다. 5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가져오면서 더 가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외인들도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개인들 물량을 싸그리 잡아먹는 그 흐름이 오늘 나타나줬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는요, 지금 21만 8천 원인데 한 22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3, 4% 이상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보실 때 이 잠정치에 대한 부분, 네, 신한도 있고요, 우리 투자증권도 있고 다 이제 웬만한 증권사 HTS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만약에 못 찾겠다 그러시면은, 네,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잠정치는 어디서 보냐? 잠정 매매 동향은 어디서 확인하냐? 종목 잠정 투자자는 어디서 확인하냐? 물어보시죠. 그럼 번호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요, 가장 많이 산 게 다 나와요. 가장 많이 산 거, 기아차, 우리금융, 이렇게 다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또 클릭하면은 가장 많이 또 판 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판 거. 기간이 좀 가장 많이 판 거. 제가 기간을 더블 클릭했는데요. 기간이 좀 많이 판 순서대로 쫙 잡힙니다. 다 잡히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네, 같이 잡힙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요런 거는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열어놓은 거. 클릭하다 보면요, 정말 외인이 많이 샀어요. 38만 주가량 샀어요. 근데 국제 D화이란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걸려 있어요. 현재가가 169원이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보시면 안 되고요. 종목 항상 보셔야 돼요.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100원 곱하기 30만, 40만 주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게 정말 알짜배기란 거죠. 6만 1,000원인데 31만 주,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샀겠습니까? 그렇죠? 계산은 지금 머리가 안 굴러가는데 정말 많은 물량을 샀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인들이 싸그리 개인 물량을 잡아먹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잠정치 정말 이거 자주 활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우리 서울경제 문자 번호고요. 이 잠정치도 또 HTS 사인도 나오지만서도 증권사에서 미쓰리로 쏴줍니다. 시간대마다요. 보내줍니다. 적으십시오. 제가 요 문자 번호로 문자로 이 번호로 미쓰리 아이디를 좀 적어주시면요.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조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013-3366-0110 저기 서울경제 그 문자 전화번호거든요. 방송 끝나고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은 말씀드릴 게 역시나 조금 제가 저번에 수익을 봤던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대박 플러스 하면서 처음으로 갖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입니다. 수익을 잘 나고 나왔죠? 목표가 잘 먹고 나왔습니다. 한 7% 정도 더 먹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수익을 잘 내고 나오고, 그 다음 한일이라 추천드렸죠? 자, 포스코 ICT, 일단 시초가 매수 목표가 8,300원, 손절가, 종가 기준 추천 200원 말씀드리는데, 왜 포스코 ICT를 설명드리냐면요. 왜 추천드리는지에 대한 그게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종목 좋은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이 종목 정말 좋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는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유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주식은 쉽게 가자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 기관들이 이때 샀고요. 이때는 안 샀다 그랬어요. 안 샀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기관이 이때 매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대요. 그래서 기관들이 평균 단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0원 정도더라. 그때 저희가 7,700원 정도 부분에 샀잖아요. 아, 그럼 이거 살만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반등. 지금 코스닥에서 아까 연기금 얘기했죠? 자금 집행합니다. 하면은 어떤 종목부터 사죠? 당연히 쉽게 살 수 있는 것부터 사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은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외인들이나 최근에 약간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안정스러운 종목은 CJ 오쇼핑이나 포스코 IC나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로 다 고루고루 바스켓 매수를 한다고요. 근데 포스코 ICT는요, 전력, 수급 이런 거 또 관련 있잖아요. LED 관련 있잖아요. 좀 안정적이고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ICT 비중이 조금 크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크게 갈 수가 있고요. 목표가를 또 많이 안 잡았어요. 저 항상 조금 제가 좀 장기적으로 종목 많이 갖고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단기로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목표가 8,300원 말씀드립니다. 이 라인이죠? 딱 고가 한 정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털고 싶을 거예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근데 다 물려버렸잖아요. 털고 싶을 거예요. 그때 그냥 저희는 고민하지 말고 던져버리자고요. 깔끔하게 던지십니다. 한 6에서 7% 정도 수익 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수익 났을 때 5%만 먹어도 제가 한 2, 3%만 수익 나도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수익에 감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급에 문제가 없나? 수급 잠깐 살펴볼까요? 수급도 잠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 포스코 ICT의 수급 상황입니다. 이게 한 달치고요. 한 달, 5월 27일 딱 고점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97만 주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5월 27일이 언제냐면요. 차트상에서 보면요.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5월 27일이면은, 여기죠? 요즘 여기에요. 딱 올라갈 때. 자, 이때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겠냐? 기관들이 안 샀냐? 살펴볼까요? 이날이, 고가 찍은 날이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날의 흐름을 보면요. 6월 10일, 11, 12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을 10일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요때, 요 포인트에. 이때도 중간중간에 사고.
그러면 기관들의 평균 단가를 정말로 내가 잘 쳐줄게. 그치? 머스크아시티야. 내가 잘 쳐줄게 해도 8,100원 정도 나와요. 정말 잘 쳐줘도 좀 낮게 잡아줘도 수익이 안 나. 수익이 아예 못 먹고 나오는 거예요. 수수료만 빼고 나면 8,100원. 그렇죠? 그렇죠? 살만하죠? 여러분 매력 있죠? 괜찮죠? 모멘텀 굉장히 많죠? 네, 이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강의를 이은 다음에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좋은 거, 더 좋은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잠정치 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인 거예요. 아까 조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빠르게 했는데 한 번 더 잠깐 짚어드릴게요. 자, 3일 연속 기간의 매수 이유 잠정치. 뭔 소리인지 알죠? 아까 제가 2일 연속 기간이나 외인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잠정치를 오전 11시쯤이나 12시쯤에 확인을 했는데 기간이든 외인이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수가 잡힌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날 이미 어쨌든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날도 추가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말씀드렸던 게 방금 현대차, 기아차 대형주 중에서 전형적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 흐름이 나타나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고르실 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종목 얘기를 해줍니다. 종목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을 선별적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만약에 어떤 종목이 추천이 나왔어요.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해 볼까요? 자, NHN이 추천이 딱 나왔습니다. NHN 추천이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 자, 오늘 딱 살펴봤는데, 잠정치를 딱 살펴볼게요. 추천이 나왔습니다. 자, NHN을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기관들이 한 7,000주 정도가 매수가 잡히고, 외국인이 45,000주 정도가 매도가 잡힙니다. 장중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기관들은 사는데, 이게 좀, 얄밉게 좀 조금밖에 안 사요. 많이 안 산다고요.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좀 가려운 거 긁어준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지가 않다고요. 외인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럼 이 물량들 고스란히 어디로? 개인이 들어가겠죠. 개인이 다 산다는 소리예요. 개인이 샀다고요. 그러면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줄 때 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 영향으로 조금 반등을 줬던 거지 크게 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수급에서 조금 잡히게 됩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정치를 보시고 만약에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줬다. 그러면은 약간 매수를 주저하셔야 돼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약간 이 종목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약간 접어두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을 잠깐 봤다가 수급이 좋아질 때 그때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종목을 좀 더 보면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봐볼까요? 요즘에 좀 그래도 좀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삼성 SDI를 조금 봐보겠습니다. 너무 대형주니까 좀 당연히 기관 수급이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봐볼게요. 저도 그냥 찍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까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했을 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봤습니다. 자,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삼성 SDI는 한 달 동안 들어온 수급은 110만 주예요. 그러면은 가장 최초에 역시나 가장 좀 많이 들어왔던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어디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될까요? 이때부터 한 6월 12일부터 이 정도부터가 조금 그래도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자, 꾸준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잠정치를 봤는데 기관 외인 좀 둘 다 매수가 아닌 좀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한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사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줬다. 그러면 역시나 종목이 약간 크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요.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스란히 여기에 물량이 개인이 좀 더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럼 주가가 역시나 못 가고 그냥 제자리에 딱 멈추는 그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간단합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요 더하세요. 더해서 풀렸으면은 그나마 괜찮은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는 약간 이 종목 불안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개인이 마이너스면 좋은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종목이 또 같은 흐름 나타나주는 거고 최근의 흐름 지금 계속 샀어. 이거는 그냥 지수 영향에
지수의 종목에 따라 바스켓 매수를 좀 계속 들어갔던 부분이긴 한데, 자, 그래도 보면요. 기관들이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데, 오늘의 삼성 SDI 잠정치가 이게 그대로 나오긴 하겠죠. 자, 볼게요.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요. 자, 이게 좀 틀리네요, 보니까. 네, 틀립니다. 이게 아마 1시 반짜리였나 봅니다. 자, 1시 반이에요. 1시 반에 다 잠정이 됩니다. 1시 반에 딱 보니까 기간이 2,000주밖에 안 샀고요. 외인들이, 네, 만주 매도입니다. 그럼 1시 반에 차트를 살펴볼게요. 정말 맞는지에 대한 부분 분봉으로,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1시 반의 모습이에요. 라인을 먼저 잡아보면요. 여기가 1시 반입니다. 자, 외인들의 매수, 매도를 아직 확인할 수 없을 정도. 근데 사실상 거래량보다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8,000주잖아요. 8,000주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삼성 SDI의 거래량이 있는데 마이너스 8,000주 정도를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될까요? 이건 약간 좀 부족해요. 아, 잠깐만요. NHN인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를 잘못 열었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수급을 보실 때 어느 정도는 조금 마이너스에 대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뺐는데 마이너스 8,000주 이 정도가 아니고 플러스, 만약에 그날 거래량 대비해서 최소한도로 그날 거래량 대비해서 10% 정도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나올 경우에 지수가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대형주를 제가 집은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에 더해서 해보니까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은 이것 조금 긍정적이겠구나.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가 많다. 빨간불이 많다. 그때는 조심해야겠구나. 요거를 판단하시고 장중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분봉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봉 대비해서 기관들의 매수 대비해서 조금 큰 흐름이 나와줄 때는 이게 시작부터 해가지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아마 이때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분명히 외인이든 기관이든 좀 더 오전장에는 많은 물량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조금 저조했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항상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내일장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아마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제가 한 종목 더. 네, 기다리셨죠? 좀 시시합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 시시할까요? 근데 그 어떤 종목보다 수익이 잘 날걸요? 정말 잘 날 거예요. 그 어떤 종목보다 코스피 대비해서. 자, 왜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더 이상 시장이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저는 베팅을 하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재밌는 건요.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이쯤이 1,800 라인이고요. 여기가 13,000원 라인, 2,000포인트 라인입니다. 네,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인데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럽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라인을 타고 움직여주는데 이 라인인가? 이 라인 그어드릴게요. 이 라인에서 이 바닥 라인이 한 만 원 정도 부근이에요. 근데 코스피도 그랬는데 항상 1,800포인트 정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줘서 얼마까지?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길어봤자 3에서 4개월밖에 안 걸려요. 짧으면 한 달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보통 한 2달 정도 만에 다시 올라가면 2,000포인트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완전 바닥인데 베팅 해볼만 하지 않나요? 충분하게. 얘가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할지언정 상관이 없어요. 길어봤자 몇 개월? 4개월인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요.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800 근처 1,900 깨지고 이때 포인트에서부터 다시 2,000포인트 이상까지 가는데 이때는 여기서부터 바닥권부터 할까요? 올라가는데 한 달, 2달, 3달, 4달 완벽하게 안착하는데 4달이 걸렸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도 한 달, 2달, 3달, 4달 걸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한 1,900 되겠죠? 어쨌든 1,900포인트에서도 올라가는데 2달 만에 올라갔고 이때는 좀 굉장히 길게 놀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이때 물리신 분들 12,000원대
물리신 분들, 예, 코스피 지수로 따지자면은 한 1950포인트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셔서 물리신 분들, 종목을 물리신 분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머리 깨지게 토할 것 같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어봤자 몇 개월? 네, 4개월이란 거예요. 4개월이면 언제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10월, 9월, 10월, 11월. 그때쯤 되면은 모든 게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2000포인트 위에서 아무리 늦어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쪽으로 제가 자금 이동한다고 했는데 꾸준하게 자금 이동함으로 인해서 유럽 경기가 살아나고요. 국내 역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연기금에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금 집행을 할까요? 정말로 너무 빠지니까 자금 집행을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연기금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정말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연기금이. 수익 내려고 지금 들어오는 거,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지수가 어려우니까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매수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1조를 걷다가 쏟아붓습니까?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거꾸로 좀 생각하십시오. 거꾸로. 아셨죠? 자,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5.9% 오른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시초가 매수 하시고요. 시초가 매수 하시는데 대신에 목표가 자체는요. 너무 높게는 잡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11,000원 정도나 12,000원 정도 적당히 먹으면 나오십시오. 적당히 먹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뭐 한 5에서 7% 많이 먹으면 12,000원까지 가면은 뭐 한 15% 정도 1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적당히 먹으면 나오십시오. 지금 시장 변동성 심한 시장이라서 좀 불안한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드시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포스코 ICT랑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드렸고요. 역시 일주일 동안 지켜보신 종목이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 보는 법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강의를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VOD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을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 혼자만 모르고 매매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열정적인 강의 도와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늘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11시 반부터 밤입니다.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을 보실 수 있는데요. 10시 주식 승천 시청하시고요. 11시 반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전문가들의 방송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